신분당선 연장선이 확정이 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 어디일까요? 접근성만 좋은 게 다가 아니고요. 이 지역 자체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꼭 보시고 투자하셔야 된다. 드림타워 투자자문 박일권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12.16 대책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용성 지역들, 저가 지역들의 가격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도 없이 5, 6억대 아파트가 6, 7억, 7, 8억, 9억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살아있고요. 언제 어느 순간이든 뚝이 터지면 쏠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규제 정책, 경제 성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중심을 딱 잡고 현 시점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3, 4년 동안의 시세 상승을 이끌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지역에 수요 대비해서 공급 자체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가격대가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는 저금리입니다. 역대 최고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1,000조가 넘는 유동성이 풀리고 있고요. 올해, 내년, 2, 3년 안에 무려 40조에서 50조 가까운 금액이 서울권역 주변 지역에 토지 보상으로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여건들, 즉 수급 문제가 풀리지 않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한 서울권역, 특히 핵심적인 지역의 부동산 가격 단기적인 조정은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우상향을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핵심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새롭게 세우시고 투자에 나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신분당선이라고 들 수 있겠는데요. 1단계, 2단계가 개통이 됐고요. 앞으로 3단계, 4단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낙연 전 총리가 공약 1순위로 발표를 한 게 뭐냐, 바로 신분당선 연장선을 추진하겠다. 즉 지금까지는 강남에서 용산권역으로 오는데 용산역을 거쳐서 서울 역세권을 거쳐서 광화문과 도심권을 가는 그런 신분당선 연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를 봐야지 알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향후 용산권역과 서부권 이 신분당선 라인의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른 최대 수혜 지역이 어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신분당선 연장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쩐 주가냐? 신분당선 연장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설회사의 구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고양 삼송에서부터 용산 구간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지금 펼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교통의 그런 인프라 시설을 대폭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TX A, B, C 노선, 거기다가 D 노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신안산선 바로 착공에 들어갔죠. 그에 따라서 철도망, 대심도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철도,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포함해서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보시는 것처럼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선, 또 GTX A 노선, B 노선, 앞으로 서울권역, 수도권역의 교통망 확충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권역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정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확정이 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의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용산이 지리적으로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부권역의 중심, 또 강남, 삼성권역과 강남권역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역세권 개발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먼저 신분당선 연장선과 GTX A 노선, 특히 B 노선 자체가 용산권역, 용산역과 서울 역세권역에 들어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말 맞춰서 경부선 지하화 사업 필연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될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계획도 준비가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용역 결과 여러 가지 역세권,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 관리 방안, 국제업무단지 사업성 평가 검토, 종합사업 등이 올해 내년 2021년 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켜보고 준비를 하고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다. 두 번째, 서울역과
남영역 용산국제업무단지가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상업 업무 벨트로 개발이 본격화된다. 즉 서울의 중심 또 교통의 허브, 상업 업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이고요. 그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2020년 올해 용산 투자 최고의 승부처는 어딜까를 알아보시고 용산에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아시고 접근하시면 결코 실패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과 GTX A 노선, 특히 B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물려서 경부선 지하화와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가 같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역세권 지금 GTX A 노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안산선 착공에 들어갔고 연장선 GTX B 노선이 여의도를 거쳐서 용산 역세권과 서울 역세권 지하 대심도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 철도 교통망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향후 철도 지중화 사업과 맞물려서 신분당선이 앞으로 3, 4년 후에 용산역에 들어오면서 신분당 연장선이 되면 서울 역세권과 연신내와 삼성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서울 역세권 또 용산 역세권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바뀌게 되고요. 경부선 지하화와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맞물려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GTX A 노선과 B 노선이 서울역과 용산 역세권역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신안산선이 향후 공동 역세권을 지나서 서울 역세권으로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분당선 서부권 연장선이 강남권과 용산 역세권 또 서부권을 연결해준 가장 핵심적인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서울역과 남영역 국제업무단지 랜드마크가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벨트로 바뀔 예정입니다. 즉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삼성그룹타운, 또 메리츠 금융타운이 서울 역세권 주변으로 대표적인 대기업 본사들이 이전할 예정이고요. 캠프 김해 마이스산업과 상업 업무시설들, 바로 하단부 쪽 용산 역세권역에 BTS로 대변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국제업무단지 혁신지구와 용산 전자상가의 복합시설 재개발, 또 현대차 부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경부선 라인 중심으로 해서 GTX AB,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선과 맞물리면서 상업 업무 벨트화가 된다. 제2의 테헤란로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올해 용산 투자에서 최대 승부를 걸 지역이 어디냐? 딱 세 군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 역세권을 바라보시면 바로 하단부 쪽 향후 개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 청파동 라인, 그중에서도 청파동 일가 라인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접근성, 민족공원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워낙 뛰어나고요. 주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올해, 특히 내후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캠프킴 부지 개발과 용산 민족공원 개발 수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 어디냐? 최고의 입지를 갖춘 원효로 일가 라인입니다. 원효로 일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6호선 트리플 역세권, 또 평지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하단부 쪽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를 바라보는 지역 어디냐? 가장 중요한 지역 원효로 3가 라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도로만 하나 건너가면 원효로 3가에서 국제업무단지를 만날 수 있겠고요. 노후도라든지 신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국제업무단지가 내년부터 본격화됐을 때 맞물려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3가 라인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들의 특색들을 아시고요. 이 중에서도 다 개발되는 지역이 아니고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또 지금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고 단기적이나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안전마진인 시세 차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이 정말 개발이 돼서 아파트 입주권 재개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첫 번째로 경부선 라인, 향후 상업 업무 랜드마크로 대변신되고요.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오면서
GTX, 신분당선, 신안산선 라인이 합쳐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민족공원까지 개장을 하게 되면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관광 벨트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은 개발의 3대 축이 있습니다. 그 3대 축을 보시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서울 역세권 축으로는 청파동, 그중에서도 청파 1가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캠프킴이나 용산 민족공원 축을 보실 때는 원효로 1가 라인,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축을 볼 때는 원효로 3가 라인을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현 시점에서 향후 투자 수익률을 높이시면서 개발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현 시점에서 용산권 투자하실 때는 핵심 개발 이슈, 즉 서울 역세권, 캠프킴, 용산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와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지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접근성만 좋은 게 다가 아니고요. 이 지역 자체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꼭 보시고 투자하셔야 된다. 그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과거에 개발 계획이 있었던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런 투자처와 방법은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방향을 잡아보시면 용산에 대한 성공 투자 꼭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